누가 그래? 우리 둘이 자매인 거 말 안 하면 남인 줄 알더라. 누가 우리가 남이래? 너랑 내가 왜 남이야? 언니 먹어. 이거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그럼 당연히 너도 좋아해야지. 어떻게 입에도 못 댈 수가 있어. 언니 왜 그래? 나 이거 알러지 있잖아. 난 없어. 그러니까 먹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온 태양을 삼킨 여자 리뷰 시간입니다. 와, 113회. 정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제가 지금까지 본 막장 드라마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20년간 숨겨졌던 비밀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민경채와 세리 그리고 실장 사이에 숨겨진 진실이 폭발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도 저처럼 충격에 휩싸이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회를 보면서 몇 번이나 일시정지를 눌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야? 설마 이럴 수가? 하면서 말이죠. 드라마 속 인물들의 감정이 너무 생생하게 전달돼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113회의 충격과 슬픔, 그리고 분노의 소용돌이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그럼 시작합니다. 이번 회는 문태경이가 불량배들에게 습격당하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얼굴이 상처투성이가 된 태경의 모습,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신고를 안 했을까요? 태경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경이는 나와 주먹질한 놈은 일면식도 없는데 뒤에서 그걸 사주한 놈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네, 바로 민 회장이었습니다. 과거 민두식 회장의 의식불명 사건, 그리고 부모님을 해친 사건에 연루됐던 문태경. 그는 민 회장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냈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태경이는 분노에 차서 말합니다. 그저 과거의 죄 위에 새로운 죄를 얹어서 자신의 업을 싸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정말 소름 돋는 표현 아닙니까? 후회와 반성을 모르는 민 회장. 그는 부모님을 해친 것도 모자라 이제 문태경까지 제거하려 합니다. 태경이는 복수를 다짐합니다. 부모님 계약서를 찾아서 당장 민 회장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분노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민 회장이라는 거대한 악의 벽 앞에서 태경이는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민경채에게 다가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선재 김변이 그러는데 우리 세리가 바뀌었대. 이 한마디에 민경채는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세리가 바뀌었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김 변호사는 술자리에서 이 말을 흘렸고 민경채는 그 말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실장은 애써 부정하려 합니다. 그냥 개소리니까 한 귀로 흘리세요. 괜히 큰아가씨 복장 터지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유, 안 봐도 드라마지 뭐. 실장의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실장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 떨리는 목소리, 지나치게 애쓰는 부정.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실장은 민경채를 진정시키려 허브티를 준비하러 가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쥐새끼라고 어지간히 챙기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세리 아가씨 못 뺏어가. 두고 봐. 이 대사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죠?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말이에요. 참을 수 없었던 민경채는 직접 김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불안이 가득합니다. 민경채 우리 세리가 대체 누구랑 바뀌었다는 건데? 김 변호사, 제가 그런 말을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취했다며 기억 상실을 가장하는 김 변호사. 정말 비겁하죠? 하지만 민경채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녀는 김 변호사가 실장과 만난 것까지 목격했고 두 사람이 무언가를 논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만난 사람은 누구지? 실장님 왜 만났어? 두 사람이 할 말이 뭔데? 김 변호사는 계속 발뺌합니다. 내가 누굴 만나던지 뭘 그것까지 보고해야 돼? 그리고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민경채가 김 변호사의 뺨을 세게 때립니다. 당신은 쓰레기야. 아무리 나랑 끝나도 그렇지. 그런 말을 지어내. 김 변호사도 맞받아칩니다. 내가 생활 쓰레기면 민경채는 재활용도 안 되는 핵폐기물 쓰레기지. 와, 이 장면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한때는 서로 사랑했을 두 사람이 이렇게 쓰레기라고 욕하며 대립하다니요. 과거의 사랑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남은 건 증오뿐입니다. 김 변호사는 비웃으며 말합니다. 내 동생? 아직도 내 동생이야? 나 미치겠네. 당신은 진짜 구제불능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소적인 말을 던집니다. 그래, 그렇게 죽을 때까지 세상 속이고 사람들 속이고 자신까지 속이면서 잘 살아봐. 이 말 속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김 변호사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민경채를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경채. 그녀는 실장을 다그칩니다. 20년 전에 양평 별장에서 세리가 태어날 때 실장님 외엔 그 누구도 옆에 없었어. 그렇죠?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렇죠. 민경채는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합니다. 신생아가 수십 명씩 태어나는 종합병원도 아니고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지. 그럴 리가 없잖아. 10달배 불러서 4배로 나온 내 자식인데 왜 세리가 바뀌어? 왜? 하지만 실장의 입에서 나온 것은 사실은 제가 그동안 아가씨를 속였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 그게 아가씨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이 순간 민경채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실장은 눈물을 흘리며 2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고백 장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가씨가 막 출산하고 기절했을 때 청색증으로 호흡이 멎은 아가씨 아기를 싸매고 병원으로 내달렸어요. 너무 이른 새벽이어서 지나가는 차 한 대가 없더라고요.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실장의 목소리는 20년 전 그날의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마침 구급차가 지나갔어요. 막 뛰어나가서 구급차를 세웠는데 거기에 그 아이랑 아이 엄마가 있었어요. 민경채는 듣기 싫다며 실장을 막으려 합니다. 그만해. 듣기 싫으니까. 하지만 실장은 계속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이제라도 아셔야죠. 병원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구급대원이 사고 수습을 한다며 차에서 내렸을 때 아가씨 아기가 호흡을 멎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아기가 잘못된 걸 그 아가씨가 알면 아가씨도 잘못될 게 뻔하니까. 근데 마침 그 여자아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 여러분도 아시죠? 실장은 구급차 안에 있던 다른 아기와 민경채의 아기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민경채는 절규합니다. 입 다물어. 그 입을 찢어버리기 전에. 20년 전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니까 실장님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지금처럼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 밤늦게까지 차 안에서 생각에 잠긴 민경채. 선재가 나타나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 시간까지 왜 이러고 계십니까?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집에 들어가기가 겁나신가? 아니면 세리 마주치기가 좀 그런가? 그리고 그는 제안합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친자 확인을 해보세요.
친자 확인. 하지만 민경채는 격렬하게 거부합니다. 무슨 마음 정리? 검사 결과 불일치 나오면 내 딸이 아니구나. 그동안 즐거웠어. 잘가 이러라고. 그 다음엔 뭐지? 친딸 찾아 산 뒤질까? 이렇게 힘들 바에 확인 사살이 났다는 거죠? 민경채의 이 대사, 정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지금 인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솔직히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안 되잖아요. 완전히 인정하기도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하기도. 민경채는 소리칩니다. 셀이 분명히 내 딸이야. 하나부터 열까지 안 닮은 구석이 없다고. 하지만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그럼 그렇게 정신 승리하면서 계속 사십시오. 하지만 사장님이 모르는 진실이 남아있다는 건 기억하시고요. 그 진실을 목도할 용기가 생기면 얘기하세요. 기꺼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드릴 테니까. 판도라의 상자. 김 변호사는 대체 무엇을 더 알고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민경채. 세리는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습니다. 민경채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경채 언니 같이 먹을래? 상에는 경채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가득합니다. 민세리가 먹지 못하는 것들 뿐입니다. 나 이거 못 먹는 거잖아. 이것도 뭐야? 다 언니가 좋아하는 것들 뿐이네. 하긴 실장님이 큰 언니 먹이려고 언니 위주로 식단을 짜니까 난 다 못 먹는 건데. 세리는 무심코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린 참 안 닮았어.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식습관도 달라? 왜 닮은 게 없어? 이 순간 민경채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세리는 계속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우리 둘이 자매인 거 말하면 남인 줄 알더라. 누가 그래? 민경채의 절규 누가? 누가 우리가 남이래? 너랑 내가 왜 남이야? 그녀는 억지로 라면을 입에 넣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언니 왜 그래? 나 이거 알레르기 있잖아. 난 없어. 그러니까 먹어. 민경채는 세리를 끌어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너랑 난 빼닮았어. 안 닮았다는 건 말이 안 돼. 어떻게 한치도 안 닮아? 원래 엄마랑 딸은 전부 닮는 거야. 이 장면,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20년간 딸로 키워온 세리. 하지만 이제 그녀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민경채.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합니다. 세리와 자신이 닮았다고 엄마와 딸은 당연히 닮는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세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니가 왜 이러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며 자신과 닮았다고 주장하는지. 핵심 정리 앤드 충격 포인트 20년 전 바뀐 아기의 진실 마이너스 세리는 민경채의 친딸이 아니었다. 실장의 고백 마이너스 죽어가는 아기를 구급차 안에 다른 아기와 바꿔치기. 민경채의 심리적 붕괴 마이너스 인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극한의 상황. 민 회장의 폭력 지속 마이너스 태경이를 습격하며 과거 범죄 은폐 시도. 김 변호사의 냉소 마이너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드릴 테니까. 인물관계 분석. 민경채 셀이 20년간 딸로 키웠지만 사실은 남의 자식?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모정과 혼란. 민경채 김 변호사 과거 연인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쓰레기라 부르는 원수 사이. 실장 민경채 20년간 숨겨온 비밀로 괴로워하면서도 민경채를 지키려는 복잡한 심리. 민 회장 변호사 과거 범죄를 아는 변호사를 불량배를 동원해 제거하려는 악녀. 다음의 예고 앤드 궁금증. 떡밥일 민경채의 진짜 친딸은 어디에 있을까? 20년 전 구급차에 있던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떡밥 이세리는 진실을 알게 될까?
민경채는 세리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 떡밥 3 김 변호사가 말한 판도라의 상자의 정체는? 그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일까? 떡밥 4 민 회장의 다음 타겟은 누구? 변호사 제거에 실패한 그녀의 다음 수는? 떡밥 5 친자 확인. 만약 민경채가 용기를 낸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여러분, 오늘 113회 정말 충격적이었죠? 20년 전 바뀐 아기의 진실. 이것은 단순한 막장 드라마의 클리셰가 아닙니다. 한 여성의 모성애와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비극의 시작입니다. 민경채는 과연 세리를 계속 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친딸을 찾아 나설까요? 그리고 세리, 언젠가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신을 키워준 언니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친어머니를 찾아갈까요? 그리고 실장, 20년간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민경채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민경채라면 친자 확인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모른 척 세리를 계속 딸로 키우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세리라면 이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114회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채의 결단은? 세리의 운명은? 그리고 진짜 친딸의 정체는? 모든 궁금증이 하나씩 풀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리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